안녕하십니까. 오디오차 김 대표입니다. 오늘도 장기 렌터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차나 승합차, 트럭 이런 차종들을 제외하고 9인승 이상이나 경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사업하시다 보면은 경비 처리가 돼야지 절세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행일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운행일지를 기록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들, 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갔거나 이런 것들은 차량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를 쓰라고요? 운행일지. 근데 이 운행일지를 기록했을 때 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일지를 참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어디를 갔다 몇 킬로를 내가 됐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이걸 기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일지를 그러면은 기록하지 않더라도 얼마 선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서 경비처리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1,500만 원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해주는 겁니다. 1,500만 원. 자, 이 연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500만 원 중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것, 요게 연간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정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 유류세 이런 것들을 경비로 인정받아야겠죠. 그래서 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7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랑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800만 원. 그리고 경비와 관련된 것들이 1년에 700만 원. 요거 두 개 합쳐서 1년에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로 되는 게 1년에 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800만 원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이 차량에 대해서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요거를 5로 나누게 되면 1년에 800만 원씩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4,000만 원짜리 차량은 정확하게 800만 원이 되니까, 뭐 그랜저 좀 옵션 많이 들어가지 않은 차, 뭐 요 정도에 대해서 그 4천만 원짜리 차량을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동안 경비 처리가 다 인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뭐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5년 동안 나눴을 때는 다 처리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예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오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 오바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또 800만 원, 또 6년 이후에 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억울할 수 있죠. 돈은 빨리 지출됐는데 빨리 경비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월되고 올해 지출되고 3년 동안 다 할부가 끝났는데 뭐 나중에 이거를 뭐 5년, 6년, 7년 돼서야 경비로 인정이 돼서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할부는 이렇지만 장기 렌터카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잔존가치라는 금액이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4년 이후로 5년 이후로 잔존가치를 밀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차량도 내가 낸 렌터비를 당해년도에 전부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G80 차량 가격 6,660만 원짜리 차량을 하나 장기 렌터로 계약을 해드렸어요. 보증금 조금 넣고 월 렌트비가 얼마였냐면은 95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딱 따져봤더니 이렇게 1년 월 내는 비용을 다 따져봤더니 렌트비 낸 거 전액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전부 다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렌트카 같은 경우는 월 렌트비가 95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되잖아요. 이 총 금액에 대해서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하고요. 또 3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렌트비 안에는 세금과 보험료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95만 원 이하로 되게 되면
당해년도에 내가 낸 렌트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처리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기 렌터카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건 우리 영어민 교육이잖아요. 장기 렌터카를 판매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기여차 장기 렌터카 판매 프로세스는 단지 차만 하다 딱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 컨설팅을 해드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신차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 반납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중고차의 프로세스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융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무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자동차와 관련된 세무 지식에 대해 있어서는 세무사보다도 더 잘 알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동차의 뭐 용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러 뭐 좋은 카센터라든지 타이어집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정보들 알고 계셔야 고객들에게 잘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객과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 이 3번째 세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